요즘 핫한 그 일기 신도시 그쪽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옥이요? 지역. 아, 지역. 지옥. 아니, 지옥이라 그랬고, 일기 신도시가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첫 월급을 보고 좀 놀란 게 네. 이렇게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맥도날드 알바해도 이거보다 더 될 텐데 네.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더라도 그 연금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죠. 저는 오히려 더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두지입니다.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2030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기획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중에 한 분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서 사파이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지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뭐 회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2년 전에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늦가기 공무원이 된 30대 중반 8급 공무원입니다. 네.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될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 제가 그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예, 일 만족도나 상사들의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점점 제가 올라가 보니까 남자 상사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다 애기 한 초등학교 갈 때쯤 다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는데 제가 첫 월급을 보고 좀 놀란 게 네.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맥도날드 알바해도 이거보다 더 될 텐데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더라도 그 연금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죠. 저는 오히려 더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사파이어님이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제가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살고 있는데요. 요즘 핫한 그 일기 신도시 그쪽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옥이요? 지역. 지옥. 제대로 말할게요. 지옥이라 그랬고, 일기 신도시가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 결혼을 할 건데 네. 지금 이제 뭐 주거비도 아낄 겸 해서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집이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로 와서 네. 나이가 드러나는데 아무튼 그 25년째 여기 살고 있고 네. 마침 제 직장이 네. 그 고양시청이 여기서 네. 1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살기 좋긴 해요 저한테는. 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여기서 초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다 이제 5분 거리 안에 초중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편했고 제가 서울의 다른 지역 가보니까 마트가 되게 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한 10분 안에 마트도 있고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 집이 행신역하고 화정역 사이에 있어서 네. 어디든 다 멀어요. 입지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럼 앞으로 GTX가 생길 네. 그 대공역하고는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대공역도 조금 애매하고 네. 차라리 저기 GTX A 창릉역이 네.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거라서 네네. 그럼 사파이어님께서는 지금 행신동에 살고 계신데 네. 혹시 미래에 살고 싶은 동네가 있으신가요? 일단 뭐 나중에 강남은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한데 그건 조금 좀 노후의 일일 것 같고 네. 좀 가까운 미래에 살고 싶은 데는 전 마포구에 살고 싶은데요. 네네. 네. 여기서 진짜 멀어요, 강남은. 강남은 그죠. 강남 진짜 멀고 마포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제가 예전에 네. 그 광화문, 서대문구, 강남구 이쪽에서 일을 좀 몇 번 했었는데 네. 좀 직주 근접이 괜찮겠다 싶은 곳이 저는 마포라고 생각을 했고 마포구 안에 있는 되게 작은 소규모 가게도 있어서 네. 그럼 마포구가 크잖아요. 네. 마포, 동마포, 서무포가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고 그 중에서도 어느 동네에 살고 싶으신 거예요? 당연히 마레프 있는 지역에 마레프? 마레프 있는 데 살고 싶긴 한데 마레프. 꿈은 높게 가져야 네네. 되니까. 그죠, 그죠. 네. 마레프구나. 네. 소규모 상점이 있다고 하셔서 나는 합정망원을 이게 약간의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긴 아니에요. 소규모 상점이 아니네요. 마포구. 대규모 업무 지역과 학군이 목표신 거죠. 제가 생각한 소규모는 그런 데가 아니고 이제 마포역 앞에 있는 뭐 그 베일 가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말하. 그렇구나. 네, 그런 데를 말하는 거라. 네네. 근데 또 합정이랑 홍대도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레프에 살고 싶다.
그러면 사파이어님께서 현재 하고 계신 고민이 있다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할 이제 예정이라서 신혼부부니까 집을 꼭 하나 구하긴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그냥 소형 아파트 똘똘한 채를 마련해서 전세를 주고 전 여기 뭐 월세로 살아도 되는데요. 뭐 어떤 아파트를 사실 골라야 될지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을까. 그러면 어떤 지역을 좀 검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살고 싶은 데는 최종적으로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사서 천천히 갈아타기를 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고양시에 안정적으로 이제 하나 마련을 할지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시드머니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제가 보유한 시드머니는 일단 현금 1억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1억 정도? 네. 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 예비 남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둘이서 하면은 많이 벌면 440에서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후로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 것만 한 440에서 450 정도. 네. 월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한 80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예비 남편은 한 12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합해서 두 분이서 한 월 200 정도를 쓰시는 거네요. 네. 아끼면 200이고 네. 좀 넘으면 220 220 정도? 정도? 경조사 있고 하면은. 우선은 서울에 소형 아파트라고 해도 현재 1억 원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고요. 다른 방법은 제가 신혼부부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가지고 여기 창릉 3기 신도시 청약도 한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주택자가 혜택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청약을 노려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집 많이 떨어졌을 때 아파트를 사두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로 청약을 노려야 할지 또는 서울의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이 둘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창릉 신도시가 GTX-A도 타면 삼성까지 금방 갈 것이고 대규모로 신도시가 들어오면 뭔가 인프라도 잘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두진님이 이제 컨텐츠 보면은 항상 이제 경기도 남부 쪽을 얘기를 하시고 북부 얘기를 자꾸 많이는 안 하시니까 북부에는 좀 이렇게 투자가 이렇게 가치가 높진 않나? 그 생각이 약간 드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중심이 강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으냐에 따라서 입지가 나누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그 강남을 필두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분포돼 있고 앞으로도 여기가 중심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강남, 경기 남부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기 북부에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경기 북부의 미래가 밝아지겠지만 통일이 빨리 돼야 되는데 밝아지겠지만 저나 저희 동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남부나 서울이 좋은 건 알아요.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렇다고 계속 전세나 월세로 살고 거기 투자만 노려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파이어님의 성향은 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왜냐면 공무원분들의 맞아요. 약간 특징이 안전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고 해서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청약이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이게 딱 정해진 시기에 중도금 내고 맞아요. 잔금 내고 변수가 없죠. 네. 사기당할 일도 없고 사기당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청약이 맞나? 그냥 청약으로 집 하나 구해서 그냥 거기 살면 되나? 하는데 그러기엔 제 인생이 너무 뭐랄까 뻔하다랄까? 근데 제 성향은 근데 사실 안정적인 성향이 맞는데 제가 요새 계속 마인드 컨트롤이랑 부동산 공부랑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 바꾸려고 되게 노력 중이에요. 그래도 신혼 초기에는 조금 리스크를 감당할 마음 갖고 있어요. 고향 창릉이 정말 좋은 입지거든요. 네네. 지리적으로 서울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GTX가 있고 GTX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난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전입신고 해놓고 고향 창릉에 전입신고 해놓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내가 좀 리스크를 좀 테이킹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없잖아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집을 부수고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을 하는 걸 보면은 25평 기준으로 최소 비용이 7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하로는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땅값,
인건비, 원자재, 그리고 금융비용까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7억 이하는 없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좀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 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데들, 이런 데 지역을 사거나 서울의 아파트. 근데 갭 투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몸테크죠. 근데 그러면 이제 출퇴근하는 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네. 또는 그냥 일반 대출을 받아서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 거죠. 네. 월세 세입자를 구한 다음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세입자의 월세로 뭐 이제 대체를 하면서 실거주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는 거죠. 그럼 금매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좀 가격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네. 지역이 네네. 네,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영상에서 제가 자주 언급했던 네네. 성남, 그리고 광교, 동탄, 송도,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이런 지역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좀 소형 아파트가 될 거예요. 1.5룸 아니면 2룸 정도가 될 네네. 건데 대부분 이제 좀 구축 아파트일 거고요. 구축 아파트고 굉장히 이제 핫했던 데가 이제 강서구에 있는 가양 성지 2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차 타면 20분이면 굉장히 가깝네요. 네, 갈 수 있더라고요. 네. 좀 좋게 보는 편이 일단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에 이제 CJ 부지 또 업무단지가 생기고 마곡이라는 제2의 판교라고 불리는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인 거죠.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게 될 텐데 업무단지가 있다는 거는 비록 투룸이라도 신혼부부 수요가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는 단지인 거죠. 그럼 두지님은 지방 투자는 안 하세요? 그러면? 저는 절대는 아니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진짜요? 네. 지방에서 제가 하고 싶은 투자와 그리고 하려고 하는 투자는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안 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에 몰릴 건지를 잘 봐야 돼요. 앞으로는 서해안 쪽에 많이 몰릴 거예요. 자,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을 어디에 짓고 있죠? 유천 이런 데인가? 충주? 그죠? 네. 지금 딱 나오잖아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짓나요? 아니요. 뭐 포항에 짓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네. 뭐 전주에 짓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잘 들어보면 다 이 경기 서해안 라인에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천, 용인, 평택, 네, 동탄, 청주. 그러니까 그 이유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어마어마하게 계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쪽으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적 효용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이제 인구도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절대로 잃지는 않는다. 특히 최근에 집값이 많이 빠졌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파이어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네. 좀 안정지향적인 성격이라서 청약의 본능이 끌리고 있지만 이성으로 그 본능을 끌어잡고 맞아요.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좋은 지역들, 그런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에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거나 또는 서울에서 오래됐지만 상품성과 입지가 좋은 소형 아파트에 몸테크를 하는 방법이 현재 상황에서 좀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두지님이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 선배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배우자랑 네.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짜면 좋을지 네. 바로 재테크 그런 상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음.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네네. 그런 간단한 좀 팁 좀 얻고 싶어요. 우선은 성향이 맞아야 돼요. 어... 투자 성향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들 많잖아요. 아내가 뭐 이 집을 사야 돼서 무리해서 샀는데 집값이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막 화를 내고 막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겠다. 지금 이자가 얼만데 이거를 왜 사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집이 화목할 수가 없죠. 맞아. 네. 그래서 그 성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비적과 공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한 명이 공격적이고 한 명이 수비적이에요.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합을 맞춰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예비 남편분과 아마 얘기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결정하기 전에 말을 잘 안 해요. 네네. 근데 두재님 말씀 듣고 앞으로는 좀 상의하면서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상의를 해야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가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잘 맞으시겠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고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신혼 초기에 그 시드머니 모을 때도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욜로족이 있을 수 있고 네. 아껴 쓰자는 그런 네. 것도 있을 텐데 네. 그 부분도 잘 맞으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네. 맞춰가기 전까지는. 네. 왜냐면은 와이프는 좀 쓰고 싶어 했고 저는 좀 극단적으로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초기에는 이거를 하나 살 바에 주식 한 줄 더 사요. 아. 그러니까 이 컵을 살 바에 이 컵이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컵 15,000원짜리 내가 주식을 하나 더 사요. 근데 모으는 게 답이 아니고 모으면서 불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진짜 열심히 모아야 돼요. 남들 놀 때 논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누구나 출발선은 다르잖아요. 근데 출발선은 다르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후회하고 뭐 짜증내하고 현타 오고 맞아.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만약에 내가 진짜 가진 게 많이 없고 시드가 좀 적다면은 악착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늘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삶의 방향성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맞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방향성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사파이어님이 이제 출연을 하시고 좀 소감이 궁금해요. 제가 생각은 많은데 결단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지님이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하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좀 더 확고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동산 유튜버님 만나시니까 저한테 되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요. 혹시 주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상담 받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그냥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 네. 별거 아니고 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아, 광고는 아니고요. 아, 네,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거 고민 컨텐츠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너무 인터뷰를 잘 해주셔서 저도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민 없는 20, 30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고민을 들으면서 자기의 고민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